전북 지역의 공천이 모두 확정되면서 총선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유권자들은 특색 있는 관광명소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약 제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농협 직원이 수억 원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감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가 회원 간 갈등이 불거진 검산 휴먼시아 3단지 경로당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운영 중지 기간은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적금액을 2배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공천이 모두 확정되면서 총선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들어보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지역 가운데 치열한 경선을 벌인 정읍 고창 선거구 주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이나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매장산의 고장 정읍시는 유명한 관광지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손에 꼽히는데요.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즐길거리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읍이 굉장히 문화시설이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축제 같은 것을 좀 많이 열어서 우리 정읍 시민을 잘 살 수 있고 풍요한 사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정읍시. 지역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등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특색 있는 관광명소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합니다. 해상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해상 케이블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관광의 유치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읍은 육상 케이블을 하나를 참 이쁘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점을 한다면은 우리 정읍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떠나지 않는 정읍으로 다시 돌아오는 정읍으로 바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층은 떠났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농촌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은 지역 소멸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고창군이 삼성전자 등 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유치로 떠나는 청년은 잡고 타 지역 청년은 끌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치인들이 좀 노인 복지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래도 군에서 그 노인들이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또 삼성도 이제 고창에 이제 유치가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고창에 유치돼가지고 고창이 소멸되지 않는 군으로 영원히 살기 좋은 도시로 남아주셨으면. 지역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이나 의료 인프라 확충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병원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냥 제각제각 치료할 수 있게. 그냥 기다리니까 지겨워 죽겠어 아주. 아이들 낳으면 정부에서 책임져서 끝까지 그냥 뭐 애들 몇 살 먹다가 주지만 끝까지 좀 어느 때까지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기 전까지 도와주면 좋겠어. 인구 감소로 전북 지역 선거구가 조정되는 등 지역 소멸 위기를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체감한 주민들.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도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가운데 어떤 공약이 지역민의 마음에 닿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 지역의 한 농협 직원이 수억 원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해당 농협에서 수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의혹에 대한 감사 의뢰를 받고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벼 수매 과정의 빈틈을 노려 양곡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협전북본부는 지난달 현장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가 회원 간 갈등이 불거진 검산 휴먼시아 3단지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고 운영비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운영 중지 기간은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입니다.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까지 경로당 책임자인 회장이 잇따라 사퇴나 사직 의사를 밝혔고 운영비 등을 두고 회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과 부회장 등 경로당 운영진이 정상적으로 꾸려지면 언제든 운영 정지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경로당 일부 회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적금액을 2배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도가 10만 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이자를 합해 원금의 2배인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함께 2배 적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오는 18일에서 20일 2배 적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총선 정읍 고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윤준병 예비후보가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15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상대였던 유성엽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 등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발과 논쟁이 오갔던 경선 과정에 유감을 표하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해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뭐 여전히 좀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오염됐다 이렇게 인식되게 됐던 점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고창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혼탁한 선거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미래 한기대 예비후보가 4.10 총선 남원장수 임실순창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기대 예비후보는 15일 남원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공공성 실현 등 총선 공약을 밝혔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 추진과 금융특별지원법 추진, 지리산 일대 식품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익이 소수의 가진 자와 기득권 중심으로 돌아갈 때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게 되고 그 나라의 희망은 없다. 반면 금융의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는 신용이 살아나고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지역 안전 사건 사고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 안전브리핑 유정환 홍보 담당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119 안전브리핑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유정환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월 18일 오전 6시 50분경 군산시 회원면에 위치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가까이 계속되며 축사 2,700제곱미터를 태우고 대지 4,500두가 폐사하는 등 약 1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2월 20일 오전 5시경 정읍시 소성면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붕 위로 검은 연기와 화염이 거세지는 최성기 상태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3동 1,050제곱미터를 태우고 집게차 등 차량 4대와 폐기물 300톤이 소실되고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축사나 공장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도내 계단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 계단실 굴뚝 효과로 대피하던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 중 계단실형 아파트 1,027개소를 대상으로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방화문 자동 폐쇄 작동 여부,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등으로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과 함께 실시했습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8일, 심정지 환자가 계속적으로 소생하여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월 8일 오후 3시 45분경 완주군 봉동읍 119 특수대응단 앞으로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고 곧바로 소방관들이 뛰어나옵니다. 이들은 119 특수대응단 직원들로 구급차가 오기 전 버스 안팎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119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하면서 심장은 10여 분 만에 다시 뛰었습니다. 소생한 환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024년 신규 구급대원 및 대체인력 31명에 대한 실무 적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완주 소방서에서 총 7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이론 교육, 장비 실습, 현지 적응 등 실무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으며 현장 적응력을 키웠습니다. 이상으로 2월 119 안전브리핑을 마칩니다. 119는 국민을 살리는 응급전화입니다.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란빛 산수유 군락지로 유명한 남원 지리산에서 산수유 꽃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16일 남원시 주천 용궁마을에서 열리는 제13회 지리산 주천 산수유 꽃축제에선 100년이 넘는 산수유나무 만여 그루를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 산수유가 90% 이상 피었다며 축제날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리산 주천 산수유꽃 축제에 오셔서 봄의 전령사 산수유꽃을 보고 영원한 사랑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임실군이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15억 원으로 승용차 47대, 화물차 53대로 총 전기자동차 1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350만 원, 화물차는 1,8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하여 임실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4.10 총선에서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여야 간 맞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6년 만에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들을 냈지만 여전히 험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달리 선거운동에서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당에서 사령탑의 역할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건데요. 9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오지성, 김민서, 문용회, 최용훈, 강병무, 이인숙 등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인 관심 지역인 전주을 정운천 예비후보와 양정무 예비후보 등을 제외하고는 표밭을 다지는 데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당선이 쉽진 않겠지만 후보들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만 지역 내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당의 지지율을 높여 다음 선거에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경찰서가 공원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내장산 워터파크와 아양숲, 천변누리 공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